정부가 조만간 올해 세수, 그러니까 세금 거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발표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60조 원 수입이 펑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400조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측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 340조 원에 그칠 거란 겁니다. 보통 예측이 틀려도 4%, 5% 수준인데 이 정도면 오차율이 15% 수준입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이 달린 일인데 최근 예측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올해는 세수가 부족해서 문제라면 작년, 재작년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였습니다. 3년 내리 오차율 두 자릿수가 나오게 된다면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이렇게 세금이 덜 거친 건 경기가 나쁜 탓이 크지만 정부가 각종 세금을 깎아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12월에 걷는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면 지난해엔 종합부동산세를 200만 원 넘게 냈지만 올해는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우선 지난해 20억 원을 넘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5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크게 올랐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는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국세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신청을 해야 지난해보다 커진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단독명의도 기본 공제액이 1억 원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과세 기준이 낮아진 데다 공시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역대급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한동안 끊겼던 매수세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종부세라든가 공제 이런 여러 가지 감면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한 분 전화 오긴 오셨는데 전세 끼고 갭 투자 개념으로. 문제는 세수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부담이 모두 작아지면서 올해 종부세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6조 8천억 원이 거쳤지만 올해는 2조 원 넘게 줄어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4월까지 거친 세금은 작년보다 20%나 적습니다.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이런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더 거쳤습니다. 이러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부자 감세로 세수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 월급쟁이만 보험 취급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올 들어 4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134조 원, 지난해보다 20%, 34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체 감소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법인세입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다주택자와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도 줄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형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인 항목들입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 침체인데 세율까지 낮춰 세수 부족 사태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둔화가 예측돼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했던 작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올해의 세수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책 선택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 줄어든 건 아닙니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더 거쳤습니다. 이러자 직장인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불만이 나옵니다. 물가가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월급 오른 것 체감도 안 되는데 뭐 법인세나 보유세만 줄여주고 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그게 불만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만 그럴 뿐 5년 평균으로 보면 다른 세금들이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세수 얘기부터 해보죠. 정부가 이렇게 허리띠를 매기로 한 건 세수가 많이 거치지 않아서라는 점도 한몫했겠죠. 얼마나 안 거치고 있는 겁니까? 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거쳤습니다. 역대 가장 큰 세수, 그러니까 세금 수입 펑크입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이 400조 원인데 목표치의 44.6%만 거친 겁니다. 상반기가 1년의 절반이니까 단순 계산해도 50%는 돼야 하는 건데요.
특히 지난해까지 5년간 상반기에 평균 53.2%가 거친 걸 감안하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추이를 볼 때 하반기엔 구멍난 세수가 5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안 거칠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이맘때 짠 올해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4조 원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예산 지출액을 정했는데요. 정작 상반기까지만 40조 원이 덜 거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예상보다 컸던 게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이른바 부자 감세를 한 것이 세수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인세는 물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잇따라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가 안 써도 될 돈을 쓰게 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잡혔습니까? 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란 항목에 7,3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천억 원 이상, 비율로는 40%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방사능 조사하는 장소를 지금의 3배 이상인 165곳으로 늘리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지금의 5배가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